제가 벨라루스에서 이제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그냥 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죠?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일주일 정도 터키에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비행기표를 딱 예매를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보통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보통 해외여행 가실 때 뭐 한인민박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뭐 게스트하우스는 약간 좀 연변말씨나 이제 뭐 북한말씨 쓰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국 분들이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한인민박으로 갔죠. 비행기를 타고 딱 갔어요. 비행기를 딱 타고 가가지고 아타투르크 공항에 딱 내려서 나왔어. 딱 나오니까 마침 그때 뭐 이렇게 동전 코인 같은 걸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리라죠, 리라. 리라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변에 딱 가던 이제 젊은 터키 남성분이 딱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긁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넣고 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그 오락실에서 100원짜리 짤짜리 동전 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줬어. 심지어 자기 돈으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막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렇게 막 도와주더라고. 마치 옛날에 우리 그 90년대 20세기의 뭔가 한국처럼 사람들이 뭔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게 제 터키에서의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죠. 이제 저희 이제 숙소로 딱 이동을 했죠. 한인민박. 딱 가가지고 이제 짐을 꾸리고 보통 이제 게스트하우스의 또 묘미가 뭡니까? 먼저 와 있는 이제 선발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보다 이제 먼저 오신 분들에게 주변 현지의 여행 정보라든지 뭐 어디가 좋은지 막 그런 거 이제 정보를 듣잖아요. 그죠? 그때 저랑 이제 저희 후배랑 제 친한 동생하고 이제 같은 방을 썼어요. 거의 그때 6인실인가 4인실이었는데 2층 침대로 돼 있고 근데 저희 둘이 썼습니다. 그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딴 방에는 그때 뭐 대기업 다니는 형이 있었고 또 어디 다니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계시고 해서 뭐 이랬던 뭐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되게 좀 여러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게스트하우스 이제 한인민박이니까 이제 한국인 주인분이 계셨는데 뭔가 되게 가족 같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또 이렇게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이렇게 뭐 타지나 외국에 가면 그렇게 고국 사람들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면 그냥 바로 친구 되는 거야. 그죠? 나이를 이제 초월해가지고 뭔가 또 사람 마음이 되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그게 묘미야. 아무튼 그래서 민박에 딱 들어갔는데 터키 같은 경우가요. 이렇게 보통 부촌에 있었는데 그 부촌이 약간 그 영화 보면 약간 교도소에 이렇게 철창 이렇게 있잖아요. 철창으로 이렇게 뭔가 막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군대 막사처럼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경비원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비원 초소가 있는데 문 앞에 가서 이제 뭐 벨을 누르니까 거기 이렇게 뭐 연결하고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자동문이 이렇게 삑해서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촌 밖은 약간 좀 빈민촌이래요. 그래서 그 부촌과 빈민촌을 약간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걸로 뭔가 철창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문화 충격이었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들어갔는데 터키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온돌은 아니지만 양탄자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발 벗고 들어가죠. 뭐 그런 건 조금 정감 있었어요. 약간 좀 비염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꾸리고 이제 저랑 동생이랑 딱 가서 그날 어차피 밤이잖아, 그죠? 그때 한창 토토가 하고 막 그럴 텐데 H.O.T 뭐 이렇게 뭐 노래 들으면서 아 내일 어디 갈까 하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죠. 또 그날 밤에는 그 양탄자 앞에 이제 오손도손 지하 쪽에 이제 그 모인 데가 있었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에페스 맥주랑 그리고 고등어 케밥이 있어요. 고등어 케밥. 여행 가면 꼭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꼭 먹어보라고.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좀 비려. 왜냐면 그 생선이 좀 그렇잖아요. 특히 고등어가. 막 해서 바로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식으니까 약간 그 고등어 특유의 그 비린 맛과 뭐 씹을 때 느껴지는 그 가시가 좀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하지만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 아무튼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죠. 얘기를 나누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첫날 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손도손 얘기하고 뭐 각자 간략한 소개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각자 사연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죠. 근데 거기 딱 게스트하우스 한인민박의 주인 여성분이었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여행사 다니다가 지금 다 이제 털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하셨더라고요. 약간 좀 TMI인데 그분 좀 스타일이 좀 프리스타일이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뭐 때 되면 돈 내시고 각자 요리 해 먹으세요. 보통 게스트하우스 가면 이렇게 아침에 밥 차려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밥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 이제 알아서 드세요. 약간 이런 거였어요. 아무튼 좀 편했어요. 이제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하철 버스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를 투어를 했죠. 시내를 딱 투어를 해보니까 야 터키는 약간 그
지하철역에서 이제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그 역무원분이 우리한테 먼저 말 걸더라고. 어이 꼬레? 꼬레. 그러니까 꼬레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뭐 코어죠, 코어. 꼬레가 약간 고려. 뭐 한국 사람은 이제 꼬레라 하더라고요. 꼬레 해서 나도 꼬레 뭐 이렇게 해서. 근데 특이한 게 꼬레는 터키어인데 예스 꼬레 해도 다 통해요. 그냥 다 알아듣더라고. 생각보다 이제 그 생존 영어라 그러죠. How much? 뭐 5 리라 이런 거 다 알아들어요. 희한해, 그죠? 5 리라. 아무튼 특히 그 영무원분이 딱 그러더라고. 이제 인사말을 알려줘요. 되게 친절하셨어. 한국에서 딱 왔다 하니까 되게 반갑다, 뭐 형제 뭐 반갑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메르하바 맞아, 이렇게 터키 인사말.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어깨 쪽에다 이렇게 하고 뭐 메르하바 뭐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분에게 이제 인사말을 딱 배우고 이제 투어를 딱 나섰죠. 투어를 딱 나섰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제가 사실 역사 약간 덕후잖아요, 그죠?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야소피아 성당을 되게 가고 싶었어요. 거기 소피아 성당 앞에 딱 가보니까 가이드들이 있어요. 터키 현지 가이드들이. 뭐 보통은 이제 영어로 막 설명을 해준대요. 보통 리라를 이제 돈을 받고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제 영어로 해주는데, 굳이 뭐 영어로 듣습니까? 역사책으로 다 공부해서 아는데, 그죠? 또 가이드 없이 또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또 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딱 봤는데 그 오빌리스크라 그러죠? 그 뾰족한 거. 그러니까 소피아 대성당 자체는 이제 비잔틴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의 그런 이제 기독교 문화와 오벨리스크라는 오스만 투르크의 그게 약간 결합된 형태잖아요. 굉장히 뭔가 역사적 유산으로서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기독교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함락이 되면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파괴를 할 수도 있는데 파괴를 하지 않고 거기다 약간 이슬람 양식을 더한 거죠. 근데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모자이크를 딱 보면은 기독교 양식 그대로 돼 있어요. 보통은 뭐 러시아의 그리스 정교라든지 정교 문화들권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자이크가 많이 돼 있어요. 이제 캐톨릭처럼 다 금으로 돼 있고 막 아무튼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뭔가 그 들어가는데 웅장함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죠. 그래서 막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근데 한 가지 알았던 사실인데, 현지에서 이제 터키 사람들한테 비잔틴 제국의 뭐 후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자기들은 그냥 오스만 투르크다. 요거에 이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어쨌든 뭐 이슬람교니까, 뭐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니까 약간 기독교다 하면 좀 싫어해요. 아무튼 요거는 약간 TMI 좀 꿀팁이고, 그렇게 딱 이제 소피아 성당도 보고 주변에 딱 이제 걷고 딱 가다가 이제 모스크 사원이 있더라고요. 모스크 사원에 딱 가는데 앞에 이제 발을 씻는 데가 있어요. 맨발로 이제 발을 씻고 이제 사원을 딱 들어가는데 되게 기도에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슬람교가 아니니까 절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딱 사진 찍고 뭐하고 그러고 바로 나왔죠. 와, 모스크 사원을 딱 보니까 되게 좀 이색적이었어요. 내가 이슬람 국가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녁 때인가 오후 때 되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해요. 뭐 알라 뭐 샬라샬라 뭐 이렇게 떠들고 뭐 확성기로 이렇게 뭐 하더라고. 뭐 우리나라 뭐 옛날에 국기 개양식처럼. 뭐 난 그 세대가 아니지만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제 이동을 하고, 솔직히 하루에 한두 군데 가면 시간이 다 지납니다. 근데 여행의 묘미는 또 뭡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이게 또 한국 사람 마인드 아니에요, 그죠? 터키에서 진짜 제가 좋았던 건 음식의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케밥을 딱 먹는데 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아스트란 케밥이었나? 케밥을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먹었어요. 고기에다가 뭐 파프리카나 뭐 토마토 같은 거 있고, 안남미라 그러죠. 이게 후 불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그 쌀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이렇게 소스에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야,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먹는 현지의 케밥도 맛있는데, 나중에 혹시 가시는 분들은 그 케밥 한번 드셔보세요. 아스트란 케밥인가 아무튼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케밥을 딱 먹고 이것저것 음식을 딱 먹고,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 약간 그 서브웨이 리브 샌드처럼 이렇게 큰 또 케밥도 먹었는데, 야, 터키에서 음식은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시내를 구경하고 딱 도는데 그 약간 전통 시장 같은 거리였어요. 가는데 상인들이 우리 보니까 오 필승 코리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20 몇 년이 지났는데, 그죠? 2002년도인데 했긴 해요. 근데 사실 뭐 상술이죠. 어쨌든 우리가 관광객이니까 오 필승 코리아 하고 막 박수치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반갑더라고요. 뭔가 스타 된 기분이고. 이제 그렇게 돌다가 맞다, 쉑쉑버거도 먹었고 맥도날드도 먹었어요. 근데 맥도날드가 그 나라마다 약간 다른 거 아시죠? 터키는 또 이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그 현지 특유의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 그래서 그 버거를 먹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버거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제 걷다가 누가 내 뒤꿈치를 딱 밟은 거야. 그래서 뭐지 딱 봤는데 뭐 히잡 쓴 이렇게 여자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애들이 막 보더니 막 이러더라고. 난 그게 뭐
뭐 존잘도 아니고 한데 또 내가 괜찮다 이렇게 씩 웃으면서 하니까 지들끼리 막 하더니 막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떨결에 사진을 딱 찍어줬어.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제가 그때 약간 연예인의 심정을 딱 느꼈잖아요. 막 비벼! 환상! 저랑 이제 일행이 3명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 막 다 보지. 쟤들 막 여고생들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니까 막 사진 찍어달라 뭐 SNS 알려달라 또 되게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막 주변에 있다 아저씨들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있다가 꼬레해서 꼬레 했더니 꼬레 부러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인플루언서의 느낌. 그죠? 아무튼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어. 뭔가 아이돌 된 기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또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터키에도 부촌이 약간 한남동처럼 돼 있습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야 바다. 바다에 이렇게 포구 같은 데 있고 갈매기 날아다니고 진짜 그 절벽 있죠 절벽. 이 절벽 같은 데 이렇게 그 집들이 있는데 집들이 되게 좋아요. 뭐 풀빌라처럼 돼 있는데 거기가 부촌이래요. 다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쪽은 유럽 이쪽은 아시아인데 와 이거는 진짜 부촌의 기준은 한국, 터키도 크게 다르진 않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한강 앞에 그 한남동이 좀 비싸잖아요. 그죠? 거기도 아무튼 그 낭떠러지 같은 데 이렇게 집들이 있고 바로 앞에 또 바다고. 스타벅스도 그 위에 유람선처럼 떠 있어요. 세빛동등섬처럼 이렇게 떠 있더라고. 그쪽에 뭐 이렇게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의 그 요새 같은 데도 있어서 좀 이제 올라가 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가서 커피도 한 잔 또 이제 마셔봤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국의 아버지죠. 케말 파샤라 그러죠. 아타투르크가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서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아타투르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포즈 잡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진들을 딱 이렇게 보는데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끓어오르는 이런 느낌? 벅차오르는? 야, 저 사람들은 저 진짜 뭔가 국가 지도자를 좀 존경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좀 정치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좀 이렇게 통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오늘은 정치 주제가 아니니까 아무튼 터키 부촌 그렇게 딱 보고 거기서 이제 뭐 갈매기한테 뭐 새우깡 던질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남의 나라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가다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니까 되게 이제 또 인상이 깊었던 게 터키 사람들이 옛날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로 사상이 있어요. 얘들도 경로 사상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타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자리 비켜주고 여기 앉으세요 하는 것처럼 터키도 그래요. 그거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앞에 어떤 그 이렇게 딱 누에라 쓰고 선글라스 끼고 헤드셋 끼고 있던 그때 흑인 2명이 있었어. 딱 봐도 미국 사람 같은데 걔들은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앉아 있는데 앞에 진짜 연세드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또 이제 한국 사람 PR을 했죠. 나 어쨌든 밖에 나가면 외교관 또 애국자 아니니까. 그래서 꼬레 하니까 꼬레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인정해 주더라고. 되게 뿌듯했죠. 이 작은 거 하나로 한국 사람의 이제 또 위상을 이제 드높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 국기선양한 거지. 그러니까 해외 나가시면 이렇게 좀 몸가짐을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왜냐면 그게 나의 또 이미지고 국가의 이미지니까. 아무튼 그렇게 또 비켜주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주변 관광지들 싹 돌다가 거기가 그 현대에서 아무튼 만들었다고 해요. 수주를 해가지고. 그 기차 같은 데가 있어요. 지하철, 전철 같은 게 있어요. 모노레일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경전철처럼 돼 있는데 특이한 게 그 열차 앞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로프로 돼 있대요. 그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시장 쪽 지나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제 탑골공원처럼 쫙 있어요. 맞아. 그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거기 유람선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택시래요, 택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가지고 딱 가보니까 이제 구두 닦기 있고 구두 닦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할아버지들도 되게 계신데 어떤 지팡이 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 그래서 내가 딱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꼬레 또 이러시는 거예요. 꼬레라 하니까 한국전에 참전하셨대. 야, 그게 좀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역기로 해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 하면서 이렇게 터키어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터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죠? 자기가 이제 목숨 바쳐서 싸웠던 그 나라에 그 후예가 와가지고 어쨌든 자기에게 고맙다고 하고 그러니까 존경에 이렇게 리스펙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셨을 거예요. 저도 약간 그때 울컥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 날에는 야간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고속터미널 같은 터미널 가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되게 좀 이렇게 높아요. 크고 우리나라 약간 KTX 같은 느낌. 그 안에 이제 카트 끌면서 뭐 먹을 거나 이렇게 식수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안에 왜냐면 12시간 넘게 가야 되니까
그 야간 버스를 보면 좌석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모니터가 있는데 그때 당시 뭐 시스타 노래도 듣고 막 아무튼 걸그룹 노래들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신 케이팝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듣다가 이제 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자다 깨니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카파도키아 딱 가서 딱 도착했는데 정말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광활한 평원, 그때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야, 그 절경이 진짜 엄청 멋있더라고. 저쪽에서 이제 곰 튀어나올 것 같아. 그 자연 경관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독교인들과 그 이끌고 우리 이제 건설할 때 그때 이제 묵었던 그런 곳들과 유적과 벽화들이 있는 곳들을 쫙 이제 산을 올라가서 딱 봤어요. 너무 이제 오줌이 마려워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어디냐 하니까 가이드가 한국말 좀 이상하게 배웠어. 걔 뭐 인성인지 모르겠는데 손에다 싸 주머니에 넣고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 개 같은 소린가 아무튼 했는데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렇게 싹 보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 가이드가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벙찌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다닌 형하고 저랑 그리고 또 다른 여행객이 있었어. 또 여자애들 있었는데 뭐 고대인가 연대 나와가지고 아무튼 취업한 애들이었는데 좀 TMI인데 그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나 한국 외대 나왔어. 한국 외대. 너 학교 어디야? 이러더라고. 이 새끼 나보다 반말이야. 그러니까 나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저는 얘기 안 했죠. 학교 나왔어. 그냥 이러고 말았고 딱 그 형을 딱 가리켰어요. 나 한국 외대 어디 나왔어 학교 하니까 그 형이 이제 가만히 딱 계시다가 네,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학교 물어보는 거 좀 실례잖아요, 그죠? 좀 이제 센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간 스타렉스보다 좀 큰 그 차가 또 와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이거 장기 뜯기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무서웠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 또 여럿이 있잖아. 다 군대 갔다 왔고 그러니까 가빠가야지. 여행사 통해서 어쨌든 예약을 하고 간 거니까 이제 또 이동을 했어요. 두 번째 장소는 이제 초대 이제 그리스도교들이 그 땅굴에 숨어 살았어요. 땅굴. 그래서 진짜 그 땅굴이 지하로 진짜 막 그 이끼처럼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뭐 화장실도 있고 가축 기르는 데도 있고 부엌도 있고 거주지가 있고 정말 그 사막 아래 그 돌산 같은데 그 아래 땅굴을 다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약간 폐소공포증이 있으시거나 어두운 데라든지 좀 숨 막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넓진 않아요. 어쨌든 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동굴도 이제 딱 들어갔었죠. 물론 이제 가이드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다 이제 관광지 보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돌산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 막 이렇게 거기에도 또 사람이 살았대요. 이렇게 숨어 살았대. 이제 그쪽에도 싹 보고 어디냐 숙소를 어딜 잡았냐면 그 동굴 호텔이 있습니다. 터키 가시면 동굴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열기구를 타려고 동굴 호텔에 묵었는데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에페스 맥주 있죠. 에페스 맥주가 그러니까 와인잔 같은 그 전용잔이 있어요. 그 동굴 호텔에서 이제 묵으면서 그 에페스 맥주를 이제 딱 마셨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형하고 이제 저희랑 이제 셋이서 모여가지고 또 한식당이 있더라고. 뭐 닭도리탕 같은 거 이제 팔고 이제 떡볶이 팔고 하는데 좀 겁나 비싸요. 소주가 한 12,000원인가 그때 그 당시도 10,000원이 넘었어요. 수입해서 와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딱 그 에페스 맥주의 그 한식을 딱 먹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 맛있어요. 에페스 맥주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거의 뭐 걔들의 주장으로 한 1000년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먹고 새벽에 이제 또 이동을 해가지고 그 카파도키아 딱 갔어요. 거기서 이제 열기구 이제 예열하면서 안내를 하는데 좀 겁을 주더라고. 그 전에 뭐 중국인 관광객이 여자애가 자기 지시 안 따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죽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돈도 꽤 비싸게 줬거든요. 거의 한 돈 10만 원 돈 줬나? 그러니까 서약서 쓰고 그리고 이제 탔는데 열기구가 진짜 딱 올라가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기구를 운전하시는 이제 라이더가 있고 이렇게 운전해서 경치를 싹 보는데 야, 그게 장관입니다. 진짜.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자세를 좀 이렇게 낮추래요. 낮추면 이제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한다고 쓱 돌다가 나중에 이제 하강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와인 같은 거 주더라고. 그래서 그 와인 마시면서 이제 사진 찍고 또 뭐 라이더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 줍니다. 그거 줘서 터키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터키 가시면 그 목욕탕을 꼭 가보세요. 목욕탕. 터키는 솔직히 도시 전체가 다 문화 유적이라서 진짜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을 딱 가면은 진짜 여기 가슴에 털이 이렇게 나시고 이렇게 털 나신 분들이 씻겨줘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태리 타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빨간색, 흰색 그 무늬 그걸로 이렇게 두건 두르고 막 와가지고 탁탁 치면서 이렇게 씻겨주는데 처음엔 좀 무섭더라고. 아무튼 그분들이 이렇게 비누칠 해가지고 씻겨주고 거기 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하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오일 같은 거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게 다른 분들 팁을 다 줬어. 근데 한 분 그 오일을 이렇게 주셨던 분한테는 팁을 못 드렸어. 그러니까 그분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 아무튼 미안합니다 아저씨. 다음엔 꼭 드릴게요. 근데 터키 쪽에 가보시면 콘스탄티노플이죠. 고로 이제 고대 성벽과 전쟁의 흔적들이 있어서 나중에 진짜 꼭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 또 핫플레이스 탁심 거리를 갔습니다. 탁심 거리. 거기에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아니면 러시아 트램 같은 지상에서 다니는 그런 트램이 있어요. 모노레일처럼. 근데 이제 거기 막 이제 올라타고 막 그랬는데 탁심 거리 가니까 터키가 약간 이슬람도 아니고 기독교와 좀 섞였다는 걸 좀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탱크탑도 있고 짧은 청바지 뭐 바지 아니면 치마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거기가 가장 핫한 거리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물론 모스크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그리고 뭐 쉑쉑버거부터 뭐부터 뭐 다 있더라고. 거기도 쇼핑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들도 있고 아무튼 볼거리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명동 같은 느낌? 거기가 이제 탁심 거리래요. 거기가 이제 핫플레이스. 그리고 혹시 터키 가시면 택시는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 그 이스탄불 대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택시 탔는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차가 안 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터키가 엄청 크잖아요, 나라가. 근데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택시는 타지 마세요. 돈 진짜 많이 나왔어요. 뭐 이스탄불 대학 가니까 한국 사람인데 뭐 왔다 하니까 원래는 그 시간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그 수희 아씨가 우리를 들여보내줬어요. 가니까 약간 그 그리스 로마 그 광장 같은 데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애들 오손도손 모여서 이렇게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시 대학교는 대학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보통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뭐 밖에 나가면 CU 있고 세븐일레븐이 있고 조금만 가면 커피숍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동네에 이렇게 한 개씩 있어요, 상점이. 또 뭐 리라 가지고 이렇게 막 계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에페스 맥주 뭐 그것도 도수별로 있더라고요. 뭐 프리미엄하고 보통 있고 소주보다 좀 도수가 높은 것도 있고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보시면 에페스 맥주는 꼭 드셔보세요. 진짜 강추입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 이제 그 LG나 삼성 그 TV 광고에 나오는 그 하얀 그 판무칼레 거기는 못 봤어요. 아쉽게도 일정상 거기는 못 봤고 아무튼 이제 돌아갈 때는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퍼스트 클래스로 뭐 아무튼 저거 됐어요.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그래봐야 뭐 짧으니까 이동을 했고 아타투르크 이제 묘지라든지 성벽이라든지 모스크라든지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게 거기 약간 난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전쟁 난민 같았는데 쿠르드족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소녀가 나한테 막 돈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카드밖에 없고 러시아 루블밖에 없는 거야. 벨라루스 루블 솔직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니까 애가 계속 막 쫓아와. 어떻게 해. 돈이 있으면 전 웬만하면 주거든요. 거지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주는데 진짜 그때 돈이 없었어.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좀 마음이 그때 짠했었고 생각보다 이제 거지들이 좀 많았다. 그리고 이게 이슬람교잖아요. 그러니까 야자수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이런데 그 주변에 터키 주변에는 이렇게 길고양이들을 이렇게 밥을 주더라고요. 거기 이슬람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좀 신성하게 여긴다고 뭐 하더라고요. 지금은 솔직히 리라가 뭐 폭등이 되고 터키도 약간 경제 위기가 와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아무튼 그때 터키를 갔을 때 굉장히 느꼈던 건 한국의 뭔가 그 정을 좀 느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이 자긍심이 높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제 오미크론도 없어지고 이 팬데믹이 좀 없어지고 좀 안정이 되면 나중에 터키나 한번 가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단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물론 지금은 또 그렇지 않겠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인심이 좋았는데 요즘은 다 팍팍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정을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한인민박을 하셔가지고 터키에 가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볼거리들과 재밌는 것들이 많다. 요거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애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광 코스의 그 주변에 상점 같은 데 막 내려주고 그래요. 거기서 뭐 물건 좀 사라고. 근데 비싸잖아. 그러니까 뭐 끼껏해야 뭐 악마 인형 같은 거 이제 기념품으로 사오고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이나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민박 같은 데 가시면 약간 조식 같은 데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딱 가보시면 이 터키 티, 블랙티를 많이 줍니다. 요만한 잔에 터키 티를 마시는데 이제 각설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 이제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거든요. 네, 터키 차는 정말 필수로 거기 있으니까 터키 가시면 그 차도 꼭 드셔보시고, 이게 요요 같은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재밌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는 분들은 터키 여행 가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